확실히 내 여자가 동거에 샀다는 사실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마 상대의 동거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저 여성분은 표현을 좀 저렇게 했었어도 아마 집에 가서 뭐 친구들이랑 막 좀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도 좀 높고 맞아. 표현을 남성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했다면 여성분은 아마 좀 안으로 좀 사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그래서 해요. 왠지 결말은 다를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째 커플은 헤어졌을 것 같고 여자는 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기 이혼 한번 해봤다니까.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아신다고. 이혼 한번 하면 세상을 알게 돼요. 네. 좋네요. 여자가 통과했다는 건 이건 용서가 그러니까요. 안 돼요. 남자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언제쯤 없어질까요? 이중 잣대가 남자한테 심각하구나. 너무 반대해요, 남자한테. 여자한테 너무 엄격한 거죠. 최근 SNS에 화제가 됐던 사연이 있어요. 정영진 씨가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28살 직장인 여자고요. 1살 많은 남자친구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20살 때 전 남자친구와 4년 정도 동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예비 신랑에겐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둘이 밥을 먹다가 제가 말실수로 이거 옛날에 전 남친이랑 같이 살 때 많이 해먹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 왜 이랬을까? 나 이거 거짓인 거 아니야? 남자친구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니 뭐라고? 같이 살 때? 전 남친이랑 같이 살았다고? 라면서 쏘아 붙이더군요. 아차 싶었지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냈고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까지 잡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말하지 않은 것뿐인데 이게 사기이고 속인 겁니까? 라는 사연입니다. 글쎄, 일단은 그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나온 거겠죠. 예. 근데 저는 이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동거 경험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동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파혼을 요구한다. 나 이거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진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사실 알고 보니까 정영진 씨를 만나기 전에 동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결혼 후에 알았다. 네,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알았어요. 오늘이나 내일. 아니 그러니까 내일 알게 돼요. 그렇게 속이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거 다 모르는 거죠. 속이고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모르시나. 여자를 모르네. 농담입니다. 예. 저는 거짓말을 계속해요. 만약 남자친구 생기면 한 번 정도 사귄 적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계속 다녀요. 네가 처음이다. 없어. 오빠 없어. 네.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독점하고 싶은 이 사랑하는 사람 입에서 이런 게 나왔대. 이거 영원히 묻고 갔어야 됐는데 이거 살아도 만약에 이해하고 살아도 그 평생 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네. 이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결혼을 결심한 사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미래인데 왜 과거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여자분이잖아요. 남자가 동거를 했대 고백을 해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네. 남자도 숨길 수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여성보다는 더 문란한 생활을 남자들이 더 많이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더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동거해서 알려줘가지고 남자는 큰 흉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여자는 한번 동거했다면 큰 상처가 있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아, 또 추억물 여자가 씨를 그러니까. 딱 찍어버리는군요, 네.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 현실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머리에 안 드네요. 지금 이 현실을, 예. 바꿔야 되는데 현실은 그래요. 동거의 장점을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따져야 될 여러 가족분들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두 사람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이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은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오히려 결혼 전에 꼭 한 번 정도는 그 마라톤 전 코스를 달리기 전에 하프 코스만이라도 달려보는 그 느낌처럼 살아가는 재미가 조금 있다. 아마 이제 결혼까지 꼬리를 하셨기 생경하겠지만.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실 네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나리타 이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리타 이혼? 나리타 이혼가 뭐냐면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공항에서 헤어지는 커플이 많아요. 나리타 공항에서 헤어지니까 이혼해요. 우리로 치면 인천 이혼이에요. 인천 이혼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오래 사귀어도 좋은 모습이만 보잖아요. 3-4시간 좋은 예쁜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데 같이 오랫동안 있지 않으니까 아 이런 모습이 더 있었구나 하고 실망해서
이용하는 카풀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약간 동거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동거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난 다 단점이니까. 단점은 없고. 네. 동거의 단점? 다른 남자랑 못 만나는 거? 다른 남자랑 못 만나는 거? 그건 결혼도 마찬가지라면 그러네. 사실상 법적으로. 결혼에 비해서 단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혼은 이른바 주택을 사는 거라고 본다면 동거는 월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을 때는 내가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내 집이라는 생각이 정말 뭐 이것저것 소중하게 막 하게 되지만 월세를 살게 되면 그냥 뭐 한 1년 살다가 나갈 집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소중하게 덜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결혼보다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생각하는 그 강도가 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동거 해보신 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고 같이 생활을 나누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절대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 달 만에 동거를 시작하셨다면서요. 한 달 만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동거가 하나의 주거 형태이자 나아가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혼인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혼인신고처럼 동거 신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요새는. 맞아요. 그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건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가 누구와 살까를 결정을 하고 같이 살면서 법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실제로 법안이거든요. 동거만 해갖고는 혜택을 못 받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1999년도에 프랑스에서 팍스 시민계약 이게 처음으로 생겼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너무나 무겁고 내가 누군가와 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혼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10년 후에는요, 사실 결혼하는 사람보다 동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 동거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혼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동거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건 뭐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네. 근데 그것은 편리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좀 복잡하고 뭐 이렇게 법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이러면 이제 동거를 많이 선택을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은 썩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책임이 좀 가벼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차라리 결혼이 너무 지금 무겁다면 결혼의 무게를 좀 다이어트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미 결혼이라는 것도 이제 조론 이런 식으로 결혼 인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결혼 제도가 붕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동거라는 것이 결혼의 대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으로서 존중받는 날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기성세대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될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게 문란해질 텐데 이런 도덕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변화가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사전에다 막아버려야지. 자꾸 변화가 온다고 막아버리네. 지금의 현실 있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그 개념이나 그런 거 있을 네네네네.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니까. 안 돼! 자, 오늘 국민 시어머니 그리고 탤런트 전은주 선생님 모시고 결혼 인턴을 모집합니다. 동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여기 인상 필 시간이 없으셨어요. 계속 걱정하시느라고 어떠셨어요? 주름이 한 10개는 누르는 아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우길 건 우겨야 돼. 우리가 아직까지 걸어오는 길을 왜 역행하려고 그러느냐. 윗사람이 해온 거를 그대로 잘 거닐어 가면서 네. 이걸 맞춰가자. 네. 뭘 인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녹화 많이 힘드셨어요, 선생님? 짜증내느라고 다음에 또 안 나오실 거예요? 또 나와서 큰 소리 쳐야지.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결혼 인턴 사원을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까칠한 한 줄 까톡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동거를 선택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아내분한테 드리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네.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분. 동거는 똥거가 아니다. 동거는 똥거가 아니다. 동거는 삶의 방식이다. 관성을 버리면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은 본인이 했고 책임도 본인이 진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제일 정상이죠? 오빠. 오빠요? 네, 오빠죠. 오빠, 잠깐만요. 가져가요. 150만 원? 괜찮아, 오빠라면 할 수 있어. 주문해. 네. 아이고, 따뜻하시네요. 제비 예방 차원에서. 전 유학생이에요. 야! 제고마저다. 미친 거야, 이거? 꽃뱀도 이제 점점 진화를 해서 상당히 분화가 전문적으로 좀 되고 있는데, 이제 풀뱀이라고 있어요. 땅뱀이라고 있는데. 산뱀도 있잖아요, 산뱀. 정말 꽃뱀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되는 곳에 붙이고 있고 왜 꽃뱀에 관한 담론만 이렇게 무성하게 차고 넘칠까? 위치해 있는 곳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람 추적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고 사건 비율이 세계 1위 수준. 여성들이 정말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기를 도저히 꺼리게 돼서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에 의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